안녕하세요. 독립기념관 관장 이준식입니다. 독립기념관 비대면 해설 콘텐츠에 참여해준 어린이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답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묻다 이벤트에 참여한 동덕초등학교 6학년 고은채입니다. 저는 랜선 아들이 영상에서 일본이 일산의학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우리나라의 많은 권리 중에서 외교권을 가장 먼저 빼앗았나요? 한 나라가 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외교권입니다. 외교권은 한 나라가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만약 외교권이 없다면 그 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일본이 없으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른바 보호국이 됩니다. 2020년의 상황에 비춰서 얘기하자면 만약 대한민국이 외교권이 없는 일본의 보호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유엔 회원국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제는 을사늑경을 통해서 외교권을 뺏어갔습니다. 첫 시작이었죠. 외교권을 뺏어가고 난 다음에는 경찰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뺏어가고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1910년 병합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강제병합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합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뺏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권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환초등학교 5학년 김택서라고 합니다. 독립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자손들과 친일파의 자손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은 3대가 흥한다는 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친일을 하면은 그 집안이 후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재산을 모두 바쳐서 독립운동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후손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후손이 있는 경우에도 후손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반면에 친일파는 자기 후손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부도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은 어렵게 살고 친일파들은 잘 사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독립운동의 공적에 맞는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가들 또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삶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후손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조상들 때문에 교육도 잘 받고 부도 물려받아서 지금도 상당수의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죠.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그 선조들이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친일파의 후손들에게는 조상들의 잘못된 행위로 취득한 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련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이수아입니다. 독립기념관에 소개된 이달의 독립운동가들을 살펴보면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어떻게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지와 선정한 분의 독립운동의 업적은 어떻게 알아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기록을 남기면 그 기록 때문에 일제히 탄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신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문서나 판결문 등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지만 그나마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된 독립운동가는 1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지만 15,000분 정도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됐는데요. 이 15,000분의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활동이 두드러진 분들, 또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분들을 가려서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나마 활동 내용이 확인된 분들 가운데 독립기념관 그리고 국가보훈처, 광복회 이 세 기관이 서로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초등학교 3학년 1반 다니는 신을예솔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독립기념관에 있는 독립선언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를 받게 되어서 전시하게 되었나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당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3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입니다. 흔히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부르는 그 독립선언서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 독립선언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그 가운데 2장의 독립선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919년 3월 서울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1984년 독립기념관이 개관하기 3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갖고 있던 것을 기증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독립선언서는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입니다. 당시 평양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갑옷처럼 보관을 해오던 그 독립선언서를 작년에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현재 독립기념관은 1919년 3월 3.1운동 당시 서울과 평양에서 뿌려진 독립선언서를 각각 한 장씩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독립선언서 2장을 통해서 3.1운동이 단지 서울에서만의 또는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는 의미가 큰 게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갖고 있던 독립선언서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원래 주인의 것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뜻에 따라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더욱 뜻깊게 하는 기증이었다고 독립기념관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천안성성초등학교 3학년 황보순재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독립기념관을 자주 방문합니다. 책에서 보았던 것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무장투쟁에서 성공한 전투는 무엇인가요?
만주,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중국의 관내라고 흔히 부릅니다. 세 지역에서 벌어진 독립군의 전투는 무수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특히 독립군이 크게 승리한 세 전투를 대표적인 전투로 꼽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해외 독립전쟁의 3대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대첩은 유명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초여름에 일어난 전투고요. 병력 수도 적고 무기도 열악한 상황에서 정규 일본 군대를 상대로 해서 거둔 첫 번째 큰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일본군이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독립군을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더 많은 일본군 부대와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둔 게 두 번째 대첩인 청산리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모두 192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첩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1933년에 일어난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 한국독립군이란 부대가 1933년에 대전자령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대전자령 전투가 갖는 의미는 일제 승리를 거둬서 노획한 무기로는 독립군 부대가 벌인 성과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군 무기가 소총 1,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0명 규모의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외에도 독립군 부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서 어떤 때는 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더라도 승리의 희망을 잃지 않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독립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무기를 들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어린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전해지면 독립기념관에서 다양한 해설과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